여러분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봄 날씨로 인해서 봄꽃들이 빨리 피고 빨리 져버리고 있는데요.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백지원 리포터가 이 봄내음 가득한 곳으로 떠났던 여행 소식 오늘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어디로든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봄 햇살 만끽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봄맞이 여행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전한 랜선 봄맞이 여행 떠나보시죠. 벚꽃의 향기가 흩날려요. 향긋한 바람이 휘날려요. 밤새도록 그대 생각.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봄의 기운이 봄이 되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간질간질한 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따라와!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 기운을 따라 도착한 곳은 충남 논산시. 논산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딸기죠.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딸기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아유, 너희들 어쩜 이렇게 탐스럽니? 내 뱃속으로 들어올래? 뭐라고? 좋다고? 아, 맛있겠다. 도둑이야,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 도둑 아니에요. 저 구경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달달한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따라와 봤더니 여기 이렇게 예쁜 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논산 딸기가 향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기 냄새가 났는가 보지, 그렇지? 그랬나 봐요. 이거 한번 먹어봐. 오자마자 딸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달다. 내가 좋아. 논산의 딸기가 유명한 이유 궁금하시다고요? 논산은 청정 지역으로 물이 깨끗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딸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논산 딸기를 직접 수확해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런 좋은 기회 놓칠 리가 없죠. 딸기! 너 꼼짝 마! 오늘 아주 내가 다 따버리겠어! 근데 어머니, 그 딸기는 어떻게 따는 거죠? 딸기 따는 법이요? 네. 그것도 모르고서는 딸기를 따준다고 그랬어? 아유, 여기서 위로 뚝 소리 위쪽으로! 나면서, 예. 딸기를 딸 때는 뿅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뿅. 뿅! 그쵸? 에? 네.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는 거. 뿅! 반대쪽으로 꺾어서. 아우. 뿅! 쉽고 재밌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실전에 투입할 차례.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딸기 수확 체험이 더 재밌었던 이유는 바로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정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정말 달고요. 이 향긋한 향기도 나면서 이 상콤하면서도 달달한 달콤 상큼. 어쩜 이렇게 조화로운지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딸기 수확에 집중 또 집중. 어느새 바구니는 딸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저 많이 땄죠? 많이들 잘 땄네. 방송으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한 개도 안 먹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땄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땄답니다.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잠깐. 이거 가지고 또 체험할 게 또 있어요. 나 따라오세요. 딸기로 체험을요? 그렇죠. 방금 딴 딸기를 깨끗이 씻어 준비해줍니다. 딸기들이 이렇게 예쁘게 목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딸기들 어떻게 하면 돼요? 으깨면 돼요. 으깨요? 예, 으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에 가서 이제 잼을 만드는 거예요. 딸기 수확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해볼 딸기 체험은 바로 딸기잼 만들기였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딸기를 손으로 으깨주는데요. 으깨는 정도에 따라 식감이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잘 으깨준 딸기는 이제 불 위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아니 어머니 그럼 뭐 아무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딸기잼이 완성이 돼요? 아니 설탕을 넣어야 더 딸기잼이 되지. 아 설탕. 좀 더 달달한 맛을 위해 설탕은 필수. 설탕은 두세 번에 나눠 넣어줘야 색이 예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할 만큼 할 것 같은 게 제 몸이 신호를 보내오고 있어요. 이쪽 팔이 다 된 거 아닐까요? 아직도 한 20분은 더 와야 돼. 정말 쉬지 않고 20분을 저어준 결과 선명한 와인빛깔을 뽐내는 딸기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노력의 결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점성이 느껴지면 딸기잼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재료도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지만 집에서 만들면 불이 약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고 약간 검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 좀 생각해 보니까 재료값이 어쩌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농장에 오셔서 체험을 하셔야지 갓 수확한 딸기로를 이렇게 빛깔도 예쁘고 곱고 쉽고 빠르게 딸기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 잘했죠? 네. 열심히 만들었으면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역시 딸기잼 하면 어울리는 환상의 짝꿍은 바로 빵이죠. 이야, 딸기 역시 생딸기로 먹어도 맛있고 잼으로 먹어도 맛있고 논산 딸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달달한 봄 냄새 나는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는 딸기로 배를 채웠으니 이번엔 마음의 양식을 채우러 가볼까요?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압도하는 전시물들. 이 전시물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논산에 와서 방금 전까지 딸기로 배를 채우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을 한번 채워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책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멋진데 이곳 어떤 곳입니까? 김홍신 작가님을 기념하기 위한 김홍신 문학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이시고요. 137권의 책을 쓰셨어요. 소설, 수필, 에세이,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쓰셨죠. 김홍신 작가는 충남 공주 출생이지만 논산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논산의 대표 작가로 더 잘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책상이 이제 김홍신 작가님의 작업실 재현한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요즘 보통 다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데 이거 좀 약간 설정샷 아닌가요? 김홍신 작가님은 평생을 만년필과 원고지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수를 놓으시듯 글을 쓰셨어요. 137권의 책을 모두 자필로 쓰셨습니다. 만년필로 작업하는 김홍신 작가의 모습을 영상 전시물로 남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책을 자필로 쓰다니 정말 대단하죠?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직접 손으로 쓰셔서 탄생된 대표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이 있고요. 2007년도에 쓰신 대바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인 인간시장은 1980년대에 암울한 시대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시대의 억압과 분노를 책 속 주인공을 통해 비판했죠. 현대판 홍길동의 활약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어 TV 드라마, 영화, 연극, 만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2007년도에 쓰신 건데 하루에 20매씩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를 3년 동안 꼬박 쓰셨대요. 그러면은 총 몇 매가 되는 거죠? 12,000매였고요. 12,000매! 우리보다 이렇게 쌓아두면 이렇게 높았다고 해요. 이쪽을 보시면요. 대바레를 쓰기 위해 이렇게 참고 서적이 있어요. 540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요. 이 대바레를 쓰시기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이제 중국 등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태어난 게 대바레라는 소설입니다.
사랑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름과 동시에 독서 욕구가 들끓더라고요.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봄꽃들 사이에서 햇살까지 받으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이 왔다 싶네요. 전 책 좀 마저 보다가 가겠습니다. 난 사랑합니다. 줄렁줄렁줄렁 대는 가슴은 꼭 지금 제 마음은요 울렁울렁 출렁출렁을 넘어서 철렁철렁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논산 출렁다리. 전국에서 7번째, 충남에서는 2번째로 크다는 논산 탑정호 저수지. 그런 이곳에 가야곡면과 부정면 사이를 잇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진입구간 포함 총 600m의 길이로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아직 개장은 노.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져 현재 5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걸으며 즐기는 사이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즐길 거리가 남아있죠. 다리에 미디어 파사드를 장착해 LED 쇼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LED 음악 분수 쇼까지.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출렁다리지만요. 볼거리가 넘친다는 소문을 듣고 논산까지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다리가 생겼는데 어떠세요? 직접 보시니까? 너무 흥분되고 이 충남권에서 볼거리가 없었는데 논산에서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친구들이 오면 필히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 그 정도가 돼갖고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보낸 논산 봄맞이 여행 어떠셨나요? 좋으셨다고요?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짧아서 더욱 아쉬운 봄 우리 모두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겨봐요. 나들이 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봄다운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나마 논산에서 불어온 향긋한 봄 내음 맡으시고 행복한 봄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마음껏 봄을 즐기지 못해서 이 아쉬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백지원 리포터는 이렇게 딸기로 배도 채우고 또 독서로 마음의 양식까지 채우고 마지막으로 볼거리까지 꽉 채워온 아주 멋진 봄 여행이었는데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만 즐기고 와서 죄송할 정도로 네. 이번에도 제대로 즐기고 왔는데요. 왜 논산하면 딸기, 또 딸기하면 논산인지 알 정도로 제대로 많이 맛보고 왔고요. 그리고 김홍신 문학관,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를 만남으로써 지식도 채울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공간도 눈에 담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논산 이 탑정호 출렁다리 네.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논산시에서 영혼을 갈아서 만드셨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라는 그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네. 이 LED 미디어 쇼에 또 화려한 분수 쇼까지 네. 5월에 개장하면 여러분도 꼭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봄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허송세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생 2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퇴사 후 작가와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작가 황선만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작가님도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저는 공직에 30년으로 근무했고요. 네.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고향인 청양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무원이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 많은 분들이 또 꿈꾸기도 하고 또 네. 희망하는 직업이기도 한데 일찍 명예퇴직 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또 과감히 또 뒤로 하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서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을 한 11권 정도 제가 출간을 했는데 네. 작가 활동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독서보다는 인터넷 검색이나 직접 또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은 책과 또 쓴 책, 제가 경험한 모든 그런 것을 스토리화 해가지고 네. 강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강사의 꿈을 갖고 네. 작가와 강사의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아, 독서를 좋아하셔서 책을 또 많이 쓰시고 또 그 책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강사의 길을 가고자 과감히 하시던 일까지 명예퇴직하시면서 또 도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꿈을 안고 시작하신 일이어서 글쎄요, 많은 기대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이 좀 좋았을까요?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셨어요? 네, 공무원은 소위 뭐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54세에 저는 프리랜서로 과감하게 퇴직을 했지만 나와 보니까 작가로서는 뭐 지방에서는 10권 정도 썼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강사의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에 보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서 네. 심히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네. 방송도 계속 출연을 하고 원고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런 계속된 도전에 의해서 네. 결국은 KBS 아침마당도 출연했고 강연백도시 네. 뭐 여유만마 이런 데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였던 강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라도 인정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다정다감에까지 또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준비도 많이 하고 또 노하우도 있고 경력도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을 하셨다가 덜썩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달라서 실망하고 포기하셔서 좀 내가 이걸 제대로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쭉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예, 힘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가장 힘들 때 좌절적 상황에서도 긍정 마인드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 마인드는 어디서 배웠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네. 칠갑산자락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어머니가 하루는 여름에 어려울 때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고추하고 참깨 이런 농사를 짓는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왜 사과나무를 심느냐 했더니 내가 너무나 힘들은데 허리도 아픈데 네. 그 잡초를 메고 들어서면 또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잡초를 멜 힘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잡초보다 빨리 성장하는 사과나무를 심으면 네. 너희들이 사과를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서 큰 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잡초를 이길 수 있는 나무를 어머니가 심듯이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슴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놓고 네. 그 희망의 나무에 물도 주고 또 꿈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좌절적 상황도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멋지게 인생 2막 즐기고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바로 또 인생 2막을 준비해서 또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퇴직하는 인생 2막 대상이 작년 기준 730만 명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730만 명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지난 직장 생활 30년 동안을 돌아보면은 바쁘게 살았거든요. 네. 결혼도 했고 구급버스 상급까지 승진도 했고 네. 또 애들도 낳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30년을 돌아보면은 단순히 짧지만 않았어요. 네. 굉장히 길었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0부터 100세 시대 90까지 또 다른 인생 30년을 사는데 네. 우리가 건강과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이막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네.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어나서 자녀를 키우고 성장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가정을 돌보고 나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러느라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인생의 이막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준비는 저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가 인생 일막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장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장점을 또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장점 찾기가 쉽지 않아서 모 대학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장 가까운 와이프한테 칭찬받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솔직히 와이프한테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은 먼저 와이프를 칭찬해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와이프한테 칭찬을 했더니 무슨 큰일 저질렀느냐고 갑자기 칭찬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방법도 적정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저 자신한테 표창패를 줬습니다. 네. 표창패 황선만 기하는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잘한 장점을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2000년 몇 월 며칠 네. 충청남도 황선만. 그러게 받은 사람도 황선만, 준 사람도 황선만. 그 표창패의 장점을 담아서 그걸 보면서 장점을 찾았고 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에게 준 표창패를 보면서 자긍심도 찾고 자존감도 회복하면서 네.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가장 뭘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올바른 판단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네. 3, 40대 같으면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네. 우리 같이 60 넘은 인생 이막 대상은 한 번 실패하면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올바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첫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간접 경험이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식업을 하려고 하면은 요식업 알바를 해본다든지 레시피를 인터넷에 검색한다든지 네. 그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일이든지 그 분야에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실행이 중요하지요. 네.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실행은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도 대기업 다니다 퇴직하고 4억을 들여서 서울에서 크게 식당 영업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말아먹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한 번에 큰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식당업에 이막을 한번 하고 싶다 하면은 포장마차부터 1000만 원 이내의 작은 돈으로 작은 경험을 반복해서 성공하다 보면은 네. 성공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그때 더 큰 일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100%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에 한 번 크게 실패하고 또 한 번 크게 실패하면은 네. 좌절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네. 큰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의 요인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또한 경험에서 나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인생 2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굉장히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좌절적 상황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좌절적 상황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버티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작가님 말씀대로 제2의 인상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해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 작가님 그리고 백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